자, 오늘 보실 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유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권법 강론 중에서 이 점유권 앞부분 서론까지 보셨어요. 점유의 개념 부분이요. 점유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그 지배자에게 권리를 주죠. 그거를 점유권이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서 점유의 개념에서 특별히 유념하실 거는 점유가 관념적으로요. 관념적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어요. 그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점유주하고 보조자 문제, 그리고 상속인의 점유.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점유가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였다. 이걸 꼭 챙겨두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 점유의 종류에서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문제, 이 부분이 아주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점유했다. 그러면 그걸 자주점유, 가지려고, 땅을 가지려고 그랬어. 주인이 되려고, 내가 땅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나 가져야 되겠어. 그걸 가져야 되겠어. 이 점유를 자주점유. 나 가질 마음이 없어. 가질 의사가 없어. 그걸 타주점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걸 왜 구별하느냐? 자주점이나 타주점이나 이걸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자주점일 때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소유권 파트에 소유권 파트에 보면 취득시효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부분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왜냐? 취득시효 부분을 끌고 가려면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유권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공부하는 이유는 취득시효 부분을 뚫기 위해서예요. 왜냐? 자주점유, 즉 가지려고 남의 땅을 가지려는 의사, 이게 있어야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보면 방가로 3번에요. 방가로 3번에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단 기준은 이 점유자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이 되더라라고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B가 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땅을 매수해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였어요. 매매가 나중에 보니까 무효였던 거죠. 무효. 그럼 이 땅을 가져왔어야 돼요. 매수인이 땅을 매수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왜냐? 무효로 판명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 매수자는 땅을 왜 점유를 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점유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매매를. 그럼 매매를 했다는 거는 땅을 뭐 하겠다? 갖겠다. 내가 땅을 가지려고 산 거지. 가지려고. 이거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근데 밑에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1번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임대를 얻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가 임대를 얻었다. 그래서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시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형태죠. 과수원으로 아니면 전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20년째 짓고 있다. 그럼 임대를 얻은 이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땅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니까 이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그래서 임차인,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짓는 이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이니까 이 상태로 20년이 돼도요. 20년이 되더라도 취득시효는 안 돼요. 타주점일 때는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오로지 무슨 점일 때만? 자주점유일 때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구별의 실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별의 실익이.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점유의 권원이요. 권원이 불분명하다. 이게 매매인지 임대인지 이걸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매매라는 거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임대를 한 거죠. 돌려주겠다고. 이거를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권원의 성질이 매매면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 권원의 성질 임대, 빌렸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타주점유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단은 뭘로 하느냐? 이걸로 해요. 이걸로. 권원의 성질, 이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잡는다. 이때 문제는 권원이 아예 불분명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임대를 얻은 건지, 이 B가 매매를 했는지 그 권원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도 B가 권원이 뭔지 모르지만 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 저 논밭을 20년째 농사를 짓고 점유를 했더라. 권원은 몰라. 권원은 이게 임대인지 매매인지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 민법은 197조가 점유만 하면 점유자는 뭘로 추정하느냐? 자주점유로 추정해줘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권원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이 또한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사안은 무단점유를 했을 때요. 남의 땅을 무단침범했다 이거죠. 무단점유 또는 무단침범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 남의 땅 침범하는 걸 내가 알고 들어간 거야. 남의 땅을. 내 땅 경계선 이만큼. 내 땅 경계 여기까지요. 여기는 B 땅. A가 여기에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거를 알고요. 알고도 여기를 뜯어내버리고 여기를 이만큼을 침범해가지고 농사를 졌다. 이럴 때 A는 여기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점유는 남의 땅인 거를 처음부터 알고 점유를 시작을 한 거니까 이거는 얘가 가질 게 아니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이런 점유를 무단점유라고요. 이럴 때는 취득시효가 부정이 됩니다. 왜냐? 타주점유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 모습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 발 더 이제 나가서 이 기본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기본 얼개를 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다음 중 자주점유인 거를 모두 골라라. 자주점유인 거를 골라라. 두 번째는요. 타주점유인 거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해요. 이 부분. 자주점유에 속하는 구체적인 모습, 타주점유에 속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몇 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이요.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주점유의 모습에서 기억에서 니을까지 쭉 전개가 되어 있죠. 먼저 기억 보실게요. 기억은요 이런 거죠. A 땅을 B가 매매를 했어요. 땅을 매매로 사서 매수인이 등기까지 가져왔어요. 등기까지요. 그럼 매수인은 이건 내 거죠. 내 거. 매매를 했다는 건 내가 가지려고 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무효였다는 거죠. 이게 매매가 무효였더라. 그럼 얘는 소유자요, 점유자요? 등기 자체가 무효죠, 이것도. 그럼 얘는 땅을 얘한테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법적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점유자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점유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냐? 매매 때문이었어요. 매매. 그럼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이 매매 때문에 얘가 점유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라는 거는 권원의 성질상 이 매수자가 땅을 뭐 하겠다? 내 거로 갖겠다는 거죠. 내 것처럼 갖기 위해서 매매를 한 거니까 이 점유는 자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주점이다. 얘는. 단 여기에 중요한 논의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 얘가 무효라는 거를 몰랐을 때요. 무효인 거를 몰랐을 때. 만약 이게 무효인 걸 처음부터 알았다.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얘는요. 가질 생각이 없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를 알고요. 모르고요. 몰랐을 때는 자주점유. 몰랐으면 자주점유요. 매매가 무효인 걸 뭐 한대요? 안 떼. 무효인 걸 뭐 하면서? 알면서 점유했어요. 무효인 걸 알면서. 무효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효인 거를. 그럼 가질 생각이 있어? 너? 없는 거야. 그걸 타주점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무효 부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두시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기억 왼쪽에 여백에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세요. 매매가 무효인 거를 뭐 한대요? 모른 매수자. 이 모른 매수인은 자주점유. 무효인 거를 알면서 매수한 사람. 모른 매수인. 여기는 뭐 한 사람? 알면서 매수한 사람. 여기는 자주점유, 밑에는 타주점유. 이렇게 정리를 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정리된 거죠. 그럼 이 두 줄을 한 줄로 엮으면 한 줄로 표현하면 우리 대법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매가 무효인 거를 매수인이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말인즉슨 무슨 말? 모르면
알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없으니까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이 기억 판례가 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 점유를 왜 하게 됐어요? 매수해서. 매수의 별표할까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 한 없는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은 뭐예요? 몰랐다면 써주실까요? 무효인 걸 몰랐다면. 그럼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요. 소유이사로 점유한 거다. 두 번째는요, 니은입니다. 니은. 니은은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A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 땅을 점유를 했어요. 매수인이. 매수인이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등기는 안 하고 점유만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농사를. 이 상태로 쭉 시간이 흘러서 점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A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면 C 땅이었어요. C 땅을 A가 주인도 아닌 이놈이 C 땅을 남의 땅이죠. A가 남의 땅을 얘한테 매매로 팔았다는 거죠. 즉 A는 내 땅이요 남의 땅을 A가 얘한테 팔아가지고 B가 이걸 점유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애초에 점유를 시작하게 된 뿌리는 뭐 때문이죠? 얘가 점유를 애초에 시작한 건 뭐 때문이다? 매매 때문이죠. 매매. 비록 이 매매가 누구 땅을요? 이 매도인이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를 남의 땅을요. 남의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얘가 남의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죠. 남의 땅을 매매하는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이행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고 남의 땅을 매매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유효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남의 땅을 매매하는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그죠?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유효니까. 이때 매수자가 점유를 하게 된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거는 매매 때문이니까 이 매수인의 점유는 이게 비록 누구 땅이어도요. 매도자 땅이 아니라 타인 소유라 할지라도 얘는 점유의 시초부터 이 땅을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랬어. 내가 이 과수원을 가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 이 점유는 자주점유로 봐야 된다라는 게 니은입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맥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이 매매가 비록 누구 땅이어도요. 남의 땅, 타인 소유 매매였다는 거죠. 타인 소유. 여기다 적어주실 건 이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였어도 매수인의 점유는 일단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개시하였으니 무슨 점유로 봐야 된다? 자주점유로 봐야 된다. 오케이. 그게 니은. 그래서 읽어드리면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목적 토지를 점유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누구 거래도요. 타인 토지 매매 거기에 밑줄짝 거기에 밑줄 그어두실게요. 색연필로 밑줄짝 타인 토지 매매의 밑줄이요. 그 타인 토지 매매 밑에다 그거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라고 단어 하나 넣어주시죠. 유효. 유효니까 이 매수인의 점유는 뭘로 되느냐? 자주점유로 되더라. 17의 기출. 디귿은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요. 니을 지문. 니을 판례를 보실까요? 니을 판례는 그림을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종종 목격하는 사안이 니을 사안이에요. A하고 B가요.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A는 누구로부터요? C로부터. B는 누구로부터? D로부터. 이 땅을 각자 사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중. 이때 B가 이쪽에다가 여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서 헐고 새로 지려고 빌라나 이렇게 전원주택을 새로 지려고 측량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가 경계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요. 담장은 여기로 돼 있지만 현재 담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측량이 아주 옛날에 된 거죠. 아주 옛날에 먹줄 튕겨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전자빔으로 쏴가지고 측량을 하거든요. 경계 측량을. 보니까 경계가 여기가 아니었던 거죠.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실제 경계는 이렇게 됐다. 여기가 실제 경계다. 경계, 실경계. 여기는 담장만 이렇게 돼 있고 담장. 그러면 이만큼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 땅? B 땅이었다는 거지. 이렇게가 B 땅. B 땅인데 이게 담장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A가 이만큼을 뭐 하게 된 거냐? 점유를 쭉 해오게 된 거죠. 이만큼을. 여기 점유를 누가 한 거냐? A가요. A가 이 부분을 점유를 계속 해왔더라. 이런 얘기. 이 부분의 소유는 누구 거? B가 소유자. B가 소유자. 소유는 B가 소유를 하게 된 거죠. 여기가 실제 경계니까. 오케이. 이때 A는요. A는 이 점유를, 이 상태를 이렇게 A가 이만큼을 점유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을. 이때 담장을 초과한 부분에, 이 담장을 초과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지나치게 많은 평수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평수가 아니다. 두세 평 정도 되더라. 이러면은 이때는 우리 대법원은 자주점유로 봐요. 이 점유를. 자주점유로. 그럼 취득시효를 얘가 엮을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 더 알아둘 거는,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둘 거는 A가 점유한 거는 20년이 안 돼. A가 점유한 거는 이제 7년밖에 안 돼. 7년. 그럼 얘는 취득시효 하려면 20년 점유해야 되죠. 근데 얘가 물어보니까요. 전주인이요. 전주인이 여기서 몇 년 살았냐면 13년 살았더라. 13년을. 얘도 여기서 사는 것이 13년이었다면 전주인의 점유하고 얘 점유를 묶어가지고요. 합쳐버리면 되죠. 합치는 거. 합치는 거를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점유의 승계. 얘 거하고 A의 점유를 묶어서 몇 년? 20년이 되죠.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경계를 많이야 조금이야. 많이가 아니라 조금 두세 평 정도 넘은 거는 자주점유로 보고, 거꾸로 이 경계를 초과한 게 4, 50평 정도 된다. 이 담장 넘어간 것이 4, 50평 된다. 이러면 얘가 이 땅, 이게 넘어간 게, 이 담장 넘어간 거 4, 50평 정도 되면 건물 한 채가 들어올 정도 분량이죠. 이 정도면 A는 남의 땅 침범한 거를 알고 있었다. 무단점유로 봐버려요. 무단점유. 그런 경우에는. 그럼 타주점유로 되죠. 따라서 경계를 초과한 것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를 뭐한 부분? 초과한 부분이 조금이면 조금 초과했어. 조금. 그럴 때는 이걸 무슨 점유로 인정하느냐? 대법원은 자주점유로 취득시효 해줘요. 왜? 이대로 두는 게 평화로우니까. 이 상태로 가. 그냥 이 상태로. 그런데 경계 초과 부분이요. 상당하다 이거죠. 상당하다. 많다는 거죠. 많다. 그럴 때는 타주점유로 본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을 끝에다가 이렇게 요거 한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초과 부분이 좁게냐 상당하냐 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갑니다. 디귿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타주점유인 경우에 대해서 기역에서 비읍까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기역은 간단히 봅니다. 기역은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요. 법률의 의미가 무효임을 알면서의 밑줄 그어보실까요? 파란색으로요. 파란색. 무효임을 알면서 색연필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점유를 했다. 그러면 무효인 걸 알았다는 거는 뭐예요? 가질 의사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가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타주점유로 엮어야 된다. 타주점유. 아까 무효인 걸 몰랐다면요. 무효인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나 모르고 매수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였죠. 근데 이번에는 무효인 걸 뭐 한 사람? 알면서 매수한 사람. 알면서 매수한 사람은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그리고 위치가 정반대로 되죠. 두 번째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디귿도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등기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 색연필 밑줄 그어보실까요? 상당히요. 아주 많은 평수, 한 4, 50평을 초과했더라, 담장을. 이런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보더라. 여기다가 똑같이 정리할게요. 경계를 초과했어. 얼마나? 조금, 소량 초과했을 때는 자주점유. 경계 초과한 것이요. 상당하다. 상당히 초과했다. 그러면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보더라, 우리 대부분이. 그게 니은. 디귿이죠, 디귿. 디귿하고 니을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미음 볼까요? 미음. 타인 토지 위에 미음은요. 분묘를 설치한 자. 남의 산에다가 이렇게요. 남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내가 묘를 설치했어요. 묘를. 어떻게 해요? 무단으로요.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그럼 이건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본다. 타주점유. 거기 밑줄자.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 분묘 설치한 자는 타주점이다. 그 다음 비읍 보실까요? 비읍에 보면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 임야가 A가 소유자인데 등기를 이렇게 B에게 명의 신탁을 해두었다. 명의 신탁. 임야는 A가 실권리자고 등기는 이렇게 수탁자에게 됐다. 그럼 등기부 떼면 누구로 되냐면 수탁자로 됐죠. 근데 수탁자 이 땅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뭐해서 명의 신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수탁자로. 그럼 수탁자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농사를 짓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수탁자가 점유를 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냐? 애초에 점유를 시작하게 된 뿌리는 뭐 때문이냐? 명의 신탁을 한 거죠. A가 명의만 일로 맡겨놓은 거죠. 그럼 수탁자는 이 땅을 갖는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얘 돌려주겠다는 거죠. 신탁자에게. 그래서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되더라. 타주점유. 그리고 얘는 20년, 100년 지나도 취득시 안 돼요. 단 A가 신탁자가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거. 이걸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이것만 입증하면 얘는 타주점이니까 취득시 못 하더라. 기출문제. 18회 기출문제. 여기 체킹을 합니다. 1번, 2번, 3번에 분묘 설치한 자. 뭐 설치한 사람?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한 자. 이 사람 타주점유. 네 번째는요.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자요, 수탁자요. 수탁자의 점유도 타주점이다. 왜? 돌려줘야 되잖아. 얘 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 이쪽에 자주점유에 속하는 경우요. 타인 소유를 매매한 경우. 타인 소유를 뭐 한 사람? 매수한 자. 얘도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게 타인 소유라도 매수인은 애초부터 가지려고 점유를 한 거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요거 추가할까요? 권원이 불분명한 때요. 뭐가 불분명?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요.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점유만 하면 이 점유는 자주점유로 되더라. 대표적인 자주점유에 속하는 거 4개, 타주점유에 속하는 거 4개. 4개씩 짊어지고 갑니다. 4개씩. 반드시. 기본맥이니까 기본맥. 우리 책에는 이 부분도 없어요. 이걸 꼭 체킹해 두시면서 갑니다. 이 전원합의체. 우리 시험에는 3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3번이나. 요거 1번, 요거 3번. 분묘 설치한 거 타주점유 1번, 이거 2번. 자, 이 정도 출제 경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우측에 229페이지 4번이요. 점유 태양의 전환, 즉 점유가 바뀌는 거예요. 점유 모습도 바뀔 수 있거든요. 예컨대 A가 가지고 있는 땅을요. 이 땅을 B에게 매매로 팔면요. 이걸 매매로 팔면 매수한 사람은요. 이 매수한 사람은 가지려고 땅을 샀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지. 매수한 자는. 매수자는 자주점유로 되고요. 얘는 자주점유로 되고. 팔은 사람은요. 땅을 팔은 매도인은 땅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니 얘는 타주점유로 되더라. 매매를 놓고요. 이 매매를 놓고 산 사람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팔은 사람은 무슨 점유로? 타주점유로.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게 되죠. 이렇게요. 매매를 놓고. 그죠? 이게 점유의 전환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점유가 어떻게 되더라? 전환. 바뀌더라.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기억 볼까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이사 있음을 표시해 주면 돼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얘가 원래는 매수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 이 밭을요, 1000평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임차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마음에 들어서 매매로 샀다. 원래 임차인의 점유는 뭔 사람? 타주점유자죠. 타주점유자가 매매를 해버리면 타주점유자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바뀌게 되죠. 뭐 때문에? 매매라는 권원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권원이라고 표현해요. 권원. 매매라는 것에 의해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게 되었더라. 이걸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전환. 왜 바뀌어요? 이게 있으니까, 매매가 있으니까. 아니면 얘가 얘한테 나 이거 소유할 의사야. 이 땅 소유할 의사야라고 얘가 표시를 하면 바뀌게 돼요. 두 가지요. 그래서 새로운 권원의 밑줄 하나요.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한 것 두 가지에 의해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요. 거꾸로요. 이번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방금 소개드렸어요. 이 땅 주인이 땅을 매매로 팔면 원래 주인은 자주점유 가지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매매로 팔면 얘는 타주로 바뀌게 되죠. 왜? 땅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산 사람은 뭘로 바뀌고요? 자주점유로 바뀌고. 그럼 이게 매매가 아니라 경매여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경매가 돼도 똑같아요. 매매나 경매나. 이 경매받은 사람, 경락인은요. 경락인은 산 사람이니까, 땅을 산 사람이니까 땅을 뭐 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그랬지, 가지려고.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야.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똑같이 자주점유로 되는 거고. 종전 소유자는 그럼 무슨 점이요? 땅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타주점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만나보실까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도가 뭐죠? 팔았죠. 팔아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매도인의 점유는 뭘로 바뀌게 돼요? 타주 점유로 변경된다. 거기에 별표하고요. 그 매도하여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기억에 매도하여. 매도하여 위에다가 요거 하나 더 넣어주시죠. 요게 간평사 작년 문제. 경매했을 때도 똑같다. 매매였을 때나 경매했을 때나 똑같다는 거. 요건 하나 거기다 넣어주실게요. 경매. 경매됐을 때 경락인의 점유. 경락인의 점유도 무슨 점유로 되더라? 자주점유로 바뀌더라.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오케이. 간평사 2017. 자, 그래서 점유의 전환이요. 전환을 두 가지로 만나보셨어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주점유가 뭐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 특히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요.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부동산을 팔았어. 이 땅을 팔은 사람, 팔은 매도인. 땅 팔아먹은 매도인은 무슨 점이요? 땅을 넘겨줘야 되니까 타주점유로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3번에 보면 상속의 경우라고 돼 있죠. 상속.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B가 이 땅을 A로부터 땅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차를 얻었어요. 임차인. 임차인으로 과수원 농사를 짓는 중이다. 10년째. 그럼 임차인은 땅을 빌렸으니까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죠. 쓰고 돌려줄 거 아니야. 쓰고 돌려줄 거. 타주점이죠. 근데 이 아버님이 오래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병이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들이 승계를 받죠. 돌아가시면 아들이 땅을 승계받는데 이 아들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 점유를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점이었냐면 타주점이니까 그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은 상속인의 점유도 무슨 점유로? 똑같은 타주점유로 되겠네. 아빠 타주점유, 아들 타주점유지. 그럼 이 상태로는 아들이요. 20년 되든 말든 취득시효는 물 건너간 거죠. 왜요? 아빠가 임차인이니까. 아빠가 임차인이면 아들도 임차인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취득시효를 하려면 이 상태로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그럼 이 타주점유가 뭘로 바뀌려면?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매매로 사면 되죠. 이 땅을 매매로 인수하면 권원이 새로 생기죠. 그래야 비로소 자주점유로 바뀌더라. 그래서 상속받은 아들은 상속에 의해서는요. 상속에 의해서는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타주점유로 그대로 돼. 그대로. 왜? 이거나 똑같아요. 상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때는. 그럼 이게 뭘로 바뀔 때? 매매로 바뀔 때. 상속으로는 이게 그대로 승계가 되지만 이게 뭘로 바뀌게 되면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권원이 창출이 되면 얘가 매매로 땅을 인수하면 그러면
타주점유였던 아버지의 점유를 얘가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 자주점유로 바뀌더라 이렇게. 그래서 상속 그러면 기억할 단은 이거다. 상속되면 그대로다 그대로. 뭐가 있을 때면 매매라는 권원이 있어야 자주점유로 탈바꿈 한다. 오케이. 자, 그거를 3번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죠. 아들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권원의 밑줄이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자주점유로 바뀌게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자주점유에 관한 논의 4개, 타주점유 논의 4개 이 정도 보셨고, 점유 전환까지요. 점유 전환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유의 종류에서는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추가로요. 점유의 뭐까지? 전환까지 기억을 해두자. 어떻게 전환이 돼? 권원이 생겨야지. 권원, 새로운 권원. 권원이 생기면 자주점유로 바뀌게 되더라. 매매를 하면. 오케이. 다음 선의점유, 악의점유 있어요.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 선의점유는 읽어볼까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 거꾸로요. 본권 없는 걸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점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남의 물건이 저 다이아 반지가 탐이 나서 그 다이아 반지를 내가 남의 거인 걸 알고요. 알고 쓱싹 가져오면 악의점유. 모르고요. 그 반지하고 내 반지하고 비슷해서 그걸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오면 본권 없는 거를 오신한 거니까 선의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선의점이란 내 거하고 남의 거를 착각한 거고요. 악의점이는 남의 거를 알고 훔쳐온 걸 말해요. 그래서 악의점이는 간단하게 훔쳐온 걸 말해요. 훔쳐온 거. 남의 물건 훔쳐온 사람을 악의점. 뒤로 넘어가면 과실 있는 점이 없는 점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 지문 연습 나와 있죠. 1, 2, 3, 4 꼭 보아주셔야 되고요. 5번 지문 볼게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뭘로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하죠? 권원의 성질이요. 권원의 성질로 결정한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죠. 그 다음 6번 지문. 타인 소유 토지를 알면서 매수한 점유한 자. 남의 토지를 뭐한 사람? 알면서 매수한 자는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서 점유를 시작한 거니까 무슨 점유? 자주점이다. 타주가 아니라 자주. 15의 기출문제. 그 다음 8번 지문이요. 8번 지문. 분묘 기직권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이다. 타주점유. 그 다음 9번 지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팔았죠. 팔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누구? 매도한 사람. 땅을 팔아먹은 사람. 팔아먹은 사람은 이제 무슨 점유로 바뀌게 되더라?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오케이, 동그라미.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점유의 승계하고요. 쌍괄호 3번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쌍괄호 3번에 점유 승계 199조에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동그라미 이 정도 하나. 가령 A가 점유한 게 5년, B가 점유한 것이 7년. 그 다음에 이어서 B를 이어서 C가 점유한 것이 8년. 그래서 점유가 지금 이렇게 이어졌다. A로부터 A가 이렇게 5년, B가 7년, C가 8년 이렇게 점유가 쭉 이어져 왔다. 현재는 이 땅이요. 이 땅을 누가 점유하느냐면 A에서 B를 거쳐 B에서 C를 거쳐서 C가 현재 점유하는 중이다. C가. 이때 C는 자기가 농사진 거는 8년이지만 누구 것까지요? 앞에 거하고 앞에 거를요. 다 합칠 수 있죠. 합치는 거를 승계한다라고 그래요. 승계한다. 그래서 C는 앞에 사람 거 A와 B의 점유, C의 점유를 다 합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A의 점유,
B의 점유, C의 점유를 합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승계라고 부른다. 승계. 거꾸로요. C가 누구 것만이요? 자기 것만이요. 자기 것만 8년을 딱 분리해가지고 끊을 수 있어요. 끊는 걸 뭐라고 그래? 점유의 분리 또는 단절이라고 그래. 단절. 이거를 점유의 A만의 점유. 내가 점유한 거 8년만 주장할 거다? 이렇게 해도 돼요. A만의 점유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점유의 분리. 이때 승계에서 꼭 기억할 단어는요. 이 승계가 되면 이거를 다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묶어버릴 때는 이 점이요. 이 하자까지 다 일로 승계가 돼요. 하자가. 그래서 이게 타주점이면 이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타주점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승계 그러면 꼭 기억할 단어는 하자까지요. 앞 사람의 점이 하자까지 다 일로 승계가 되더라. 하자도 승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거예요. 27회 기출문제 27회. 그래서 조문 볼까요? 199조 1항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아울러 주장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승계 부분. 이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까지? 하자까지 승계한다. 기출문제.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되면 점유의 효력 나오죠. 점유의 효력. 자, 이제 효력 부분. 이 부분이 점유에서는 제일 내용이 좀 많아요. 점유의 효력 부분. 그 점유의 효력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옵니다. 세 가지가. 효력에서는 첫 번째는 점유의 추정력 문제. 점유의 효력 그럴 때요. 효력할 때는 첫 번째가 추정력 문제. 두 번째는 점유자하고 회복자 문제. 우리 책은요. 밑에 있는 이 점유보호 청구권도 이 점유권의 효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복잡하니까 목차가 너무 길거든요. 실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 4번으로 따로 뽑았어요. 점유권은 크게 4덩어리요. 카테고리가 4개로. 개념 하나, 종류 하나, 효력에서 2덩어리. 추정력하고 점유자하고 회복자 문제.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 시험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로 이걸 따로 뽑아냈어요. 따로. 왜야? 여기가 내용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쪽하고 이쪽. 그래서 여기를 따로 뽑아냈다는 점. 우리 책은 이걸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추정력. 추정해 준다는 뜻이죠. 추정. 간주하고 추정은 틀리죠. 간주 그리고 추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가령 저하고 전지현하고 사귄다라고 간주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서는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아. 법에서. 간주된다라는 말은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법이 인정해 주는 걸 간주라고 그래요. 근데 저하고 전지현하고 연애하는 걸로 추정된다. 추정된다라는 거는 반증이 있으면 깨진다는 거죠. 뒤집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질 개연성이 있는 걸 추정. 뒤집어지지 않아. 그대로 인정해주면 간주 그래요. 그럼 효력이 더 센 거는 간주죠. 간주. 근데 점유자에게는 일정한 추정력을 부여를 합니다. 추정력. 197조 그리고 198조, 199조. 197조, 198조, 200조, 3개죠, 3개. 이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에서 이렇게요.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실까요? 박스를. 점유자에게 뭘 추정해 주는데 뭘? 이런 것들을 점유자에게 추정을 해 주어요. 그래, 이걸 적어볼게요. 점유의 추정력하고 점유를 하면 내가 땅을 점유하든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 민법 197조가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소유이사라고 추정을 해줘요. 소유이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 즉 자주점유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소유이사를 추정을 해준다. 나아가서 선의점이 돼요.
선의 점유,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한 것도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까지도 추정해준다. 몇 조가? 197조가. 점유만 하면. 내가 이 책을 점유하고 있죠. 지금 손에 넣고 있죠. 그러면 이 책은 내가 뭐 하려고? 가지려고 점유한 거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고 선의로 점유했다. 선의로. 이거를 추정해 준다. 그래서 197조가 이걸 추정해줘요. 소유이사, 그 다음 선의 점유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까지 추정해 주더라.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37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 두 장 넘어가시면 점유 계속도 추정해줘요. 198조가 점유 계속까지도 추정해준다.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1955년도부터 6.25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다. 2018년도까지 이 논밭을 농사 짓는 중, 즉 점유를 해오고 있었다. 점유를. 그럼 이 점유자는 민법 197조가 이 점유는 무슨 점유로? 소유이사, 가지려고요. 얘가 가지려고 그랬다고 인정해줘. 가지려고. 민법 몇 조에서? 197조에서. 그리고 이 점유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 50년 정도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걸로, 이거를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그런다. 점유가 계속된 거야. 단절 없는 거야.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진 거야. 라고 추정을 해준다. 이때하고 이때 점유하면 이걸 전후 양시라고 그래. 이때, 야, 전후 양시에 점유했지. 그럼 점유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걸로 추정해준다. 이 문제가 점유 계속의 추정 198조. 그 다음 200조요. 권리적법의 추정. 가령 제가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손에 넣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책은 제가 적법하게 제 손에 넣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이거를 권리적법의 추정이라고 그래요. 권리적법의 추정. 200조에 보시게 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불법이 아니라 무슨 점이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해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때 점유물 할 때 점유물에다 하나 별표할까요? 이 권리적법의 추정에서 중요한 단어는 동산에만 이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산에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 동산만 손에 넣은 거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인정해 주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배포를 하면 책에다가 받자마자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연필로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름을. 그걸 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 200조를요. 권리적법 추정. 왜냐하면 그 책에다 이름을 여기다 써놓지 않으면 양민과라고 이름을 안 써놓으면 내가 축구하느라고 쉬는 시간에 놀고 왔더니 이 책을 이 친구놈이 가져갔더라 이거지. 이 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걔 손에 들어있어. 손에. 이렇게. 제 건데 그 친구가 지금 점유를 넣었어요. 손에. 그리고 안 주는 거지. 내 거야 하고 제가 양민과 내 거 달라고 그랬더니 걔가 안 줘. 그러면 제가 찾아오려면 제가 그 책이 내 거니까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라는 증거를 걔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걔가 안 줘. 왜 안 줘요? 이것 때문에. 점유자한테는 뭐 한 걸로?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거를 권리적법의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양민책, 이 책이죠. 이 책을 얘가 훔쳐가지고 얘가 훔쳤어. 훔쳐가지고 얘가 책을 뭐 하는 중? 점유하는 중이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안 써놨어. 아무런 이름을 안 써놓으면 제 거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왜요? 얘가 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가 무슨 점유? 적법하게. 이 책을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인정해 준다니까. 얘가 양민이 뺏기게 되는 거죠.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책이라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점유자에게 뭐가 작동한다? 권리적법의 추정이 작동한다. 200조에. 점유만 하면 손에 넣기만 하면 뭐 한 걸로요? 적법하게 가진 걸로 적법하게 점유를 얻은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200조가. 이게 비록 훔쳤어도 훔쳤다는 증거가 없잖아. 점유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그래서 얘가 책을 뺏기게 되니까 양민이 그때부터 뭐라고요? 아, 책 받으면 이름 쓰는 거야. 누구 거라고요? 양민 거라고 책에다가 이름을 써게 되게 되는 거는 이거죠. 왜? 이게 근거가 되니까. 바로 점유의 적법 추정력을 얘가 깨뜨리려면 이렇게 이름을 남겨두는 거야. 이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200조로. 그 네 가지를 점유자에게 추정을 해줘요.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점유자에게는 몇 가지를요? 기역, 니은, 디귿 네 가지를 추정해준다. 조심할 거는요.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추정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험 잘 나옵니다.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건 네 가지죠. 추정 안 되는 거는 뭐냐? 이 부분입니다. 무과실이에요.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된다? 아니다. 추정 안 된다는 거. 요걸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20회 기출문제. 무과실까지는 추정을 안 해준다. 소유이사, 선의점유, 점유계속, 권리적법까지는 추정해 주는데 뭐 빼고? 무과실 빼고다. 무과실. 오케이. 이 문제가 점유의 추정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오셔가지고 하나 체킹을 해드릴 거는요. 233페이지요. 233페이지에 197조 1항하고 2항 있죠. 1항 먼저 정리 들어갈게요. 197조 1항. 197조는 별색이에요. 이건 점유권에서 아주 중요해요. A가 땅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 얘 소유 땅을 B가 이 돌쇠라는 친구가 6.25 전쟁부터 6.25 전쟁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점유를 해왔어요. 돌쇠는. 소유를 점유를 해왔다고. 1955년도 6.25 동란 직후부터 이 밭을 점유를 해왔더라. 지금까지. 그럼 점유는 끊어진 걸로요? 계속된 걸로? 계속된 걸로 인정을 하죠. 이걸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때 이 점유자에게 이것도 추정해줘요. 선의점유하고 평온공용까지. 보아요.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소유이사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 적어주실게요. 자주점유로. 그리고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추정이요? 간주요? 추정. 이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반증이 있으면. 두 번째는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면 그 소가 죄기된 때부터, 소가 뭐한 때부터? 죄기된 때부터 무슨 점유로? 악의점유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돌쇠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일단 얘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야 이거. 나 가지려고 그런 거야. 민법 몇 조가? 197조가 그렇게 추정해줬어. 민법 197조. 이거 모르면 점유권 할 수 없어. 197조야 197조. 씹어 먹어야죠. 자주점이라고 나 인정해주거든. 가지려고 그런 거야. 이거 내가 가지려고. 너 근거 있냐? 근거 내가 제출 못해도, 이거 매매했다는 계약서나 이런 증거 없어도 일단 내가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되는 거야. 나 계약서 이런 거 없어. 계약서. 얘가 그랬어. 너 계약서 있어? 없거든요. 없어도 뭐만 했으면 점유만 하면 돼요. 왜요? 197조가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이 상태 20년 되면 취득시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점유로? 선의점유로 추정해줘요. 선의로. 그럼 이 선의점유를 깨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소를 제기했어요. 땅 주인 소유자 A가 얘를 상대로, 이 돌쇠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땅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볼까요? 소 제기한 거는 2015년. 이때 소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돌쇠가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3년 뒤에 3년 걸려가지고 소송에서 돌쇠가, 점유자가 패소했다. 점유자가
패소 판결 받았다. 패소했다. 졌다 소송에서 2018년도에. 그래서 땅 주인이 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제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민법 197조 2항은요. 선의 점유자라도 얘가 여기까지요. 소송 걸리기 전에는 그럼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얘가 점유를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1955년도부터. 이때 점유를 시작했죠. 그럼 이때 소재기 된 거. 소송 걸리기 전까지는요. 소송이 걸리기 전까지는 얘는 무슨 점유? 점유를 하면 무슨 점유? 나 선의야, 선의. 선의로 점유한 거야. 왜 선의야? 소송 걸리기 전에는 내가 점유를 해왔잖아. 점유를 하면 나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고 선의점유를 인정해 주거든. 나는 선의점유가 되는 거야. 근데 소송에서 어떻게 됐어요? 소송 붙어가지고 졌어. 내가 졌어. 쟤한테 졌어. 패소가 되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송이 진 건 이때죠. 2018년. 이때부터 악의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소송이 제기된 날 이때부터 악의점유로 바뀌어요. 요때부터 무슨 점유로? 악의점유로 된다. 소제기 시에요? 패소 시에요? 패소 시가 아니라 이때부터. 소급한다. 이때로 소급한다. 소송 걸리기 전에는 선의지 선의. 왜? 점유했잖아 내가. 점유하면 선의점인 거야. 소제기에서 깨지면 패소한 때 그럼 틀린다 이거죠. 소송에서 진 날이 아니라 소송이 걸린 날 이때부터 악의로 바뀌더라라는 거. 이 부분. 이 부분은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거기 별표할게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 예. 옆에다 밑에다 적으시죠. 패소한 때부터 그러면 꽝이다. 패소한 때부터 꽝.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자주점유 추정과 입증 책임 나와 있죠. 입증 책임에다가 거기 별 3개 할까요? 자, 돌쇠가 농사를 졌어요. 언제부터? 55년도부터 이때까지 쭉. 그럼 점유자는 농사를 짓고 점유만 하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97조에 의해서. 그러면 돌쇠가 이게 자주점유라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느냐? 소송에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점유만 해오면, 점유해온 사실만 인정이 되면, 농사 짓고 내가 점유해온 사실 이것만 입증하면 이거로 인정이 돼요. 이거로 자주점유로. 그래서 돌쇠가 이 땅을요 뭐 했다는 거? 매매했다는 계약서.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돌쇠가 점유자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입증할 의무가 돌쇠한테 점유자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추정해 주니까. 추정을 해주니까 돌쇠가 이걸 할 필요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편에서 이 돌쇠의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점이 아니었다는 거. 상대편 쪽에서 뭐를 해라? 입증을 해라. 뭐를 입증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뭐가 아니었다고요? 타주점이었다는 거. 너 타주점이야 임마. 타주점유. 내가 임대 줬어. 임대 계약서를 소송에다 제출해야 된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생긴다. 상대방에게. 그럼 점유자는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입증하느라 할 필요 없더라. 입증할 책임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점유자께서는 무슨 점유를?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입증할 책임이 없고 증거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 추정되니까. 이것이 197조의 아주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무게 있고 의미 있는 부분. 추정해 주기 때문에 얘는 점유자는 입증 안 해도 돼.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재판정 가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왜요? 이거 인정해 주거든 너한테.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편이요. 상대편이 무슨 점이라고? 너 타주점유거든 이라는 증거.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증거를. 이게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연결할게요. 점유자의 점유 취득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요.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이사를 가진 걸로 추정한다. 권한이 분명하지 않아요. 거기다 써볼까요? 권한이 불분명해도. 즉 매매계약서를 제출 못했어요.
권원이 불분명해. 이 계약서 없어. 돌쇠 당신 계약서 있어? 매매 계약서 없는디요? 없는디요. 없어도 뭐만 나오면 점유해온 사실만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원이 불분명해도. 거기 별표 20회 기출문제.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돌쇠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예요 라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별표. 그럼 상대편이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더라. 상대편의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볼까요? 기억의 별표. 자, 그럼 우리가 지금요. 점유만 하면 무슨 점유료? 자주점유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197조를 방향을 터난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보면 점유만 하면 무슨 점유였어요? 자주점유였죠. 자주점유. 근데 이 점유가 무단점유였다면 무단점유로 개시가 되었다. 점유를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가지고 농사를 졌다. 예컨대 여기 땅 있는 거를 옆집 땅 주인이 놀리더라.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배추를 심고 콩을 심었다. 내가 남의 땅을 무단 침범했다. 무단 침범. 그래서 점유를 개시했을 때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예요. 지금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해서 들어간 사람, 무단 침범해서 농사를 짓거나 점유를 개시한 분, 이런 분은 자주점유 인정 안 해주고 타주점유로 봐요. 타주점유로. 취득시효 안 돼. 이 판례 때문에 이제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거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의미한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돼요? 자주점유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요거는 무슨 점유는? 무단점유는 여기서 쏙 빼낸 거야. 무단점유일 때는 이거 안 돼. 이렇게 바뀌어. 자주점유 추정력이 이쪽으로 바뀐다. 깨진다. 타주점유로 뒤집어진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니까요. 거기 별 3개 할게요. 기억의 별 3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 무단점유에 밑줄 그으시고요. 무단 침범이라고 하셔도 되어요. 그때는 자주점유 추정을 해줘요, 깨져요? 깨진다는 사실. 아주 유의미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요. 1997년 8월 21일이죠. 전원합의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부분 3월달 심화학습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기억은 읽어보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까지 연결이 됐어요. 남아있는 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 부분입니다. 201조에서 203조까지를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38페이지요. 자, 이 부분 잠시 쉬셨다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